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만 자생하는 제주 한란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한라생태원이 2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 인력이 없어 수십억 원을 쏟아붓은 생태원이 문도 못 열고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남쪽 자락에서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한란. 한란의 꽃은 향기롭고 희귀해서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한란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조성된 자연생태원. 자생지를 돌아보는 탐방로와 함께 지난 2012년 2월 전시관이 완공됐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에 1,1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과 탐방로 시설엔 예산 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시관에는 상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영상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맡아 관리할 인력이 없다 보니 전시관은 이렇게 텅 빈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저한테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내부하고 외부 그냥 유지관리 정도만 한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당초 완공된 생태원을 서귀포시가 맡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서귀포시는 하계사를 포함한 운영 인력이 없다며 개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일부에선 비가 새는 등 시설 보수에 또다시 돈이 들어갈 판입니다. 우리가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오면 또 그거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란도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니어서 일단 그런 게 피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개관하려고. 운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만 먼저 짓고 보자는 전시 행정. 아까운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제9회 제주포럼에 56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언론인 등 2,5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와 경제 협력 등 64개 세션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개회식에는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와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고 30일에는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CEO의 특별 세션이 열립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예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여전히 얼굴을 알리기도 어렵고 유권자는 정책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율동,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 선거에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선거 초반의 판세를 결정짓는 첫 주말과 휴일이 지났지만 요란한 유세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음악과 유세 차량, 대규모 인원 동원이 없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용조용히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또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에게나 가능한 상황.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별 정책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별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누가 무슨 정책을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그런 알림을 좀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30일이면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데다 본투표까지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뜨지 않는 선거 분위기와 무관심 속에 정책 선거라는 말은 이번에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거소 투표 대상자 2,059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습니다. 거소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한편 선관위는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인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의 과일 섭취량이 어른들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경남 사천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영양 관리를 위해 과일 바구니를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하네요.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싱싱한 제철 과일을 먹기 편하게 자릅니다. 수박과 바나나에 오렌지, 방울토마토까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팩에 담아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어도 그래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나마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사천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 시작한 과일 바구니 배달 사업입니다. 과일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이 과일을 먹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도 뭔가 했다는. 정부가 권장하는 하루 과일 섭취량은 500g.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과일 섭취량은 140g 미만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하루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매일 조금이라도 과일을 섭취하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생활 환경이 어려울수록 영양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때문에 사천시는 한부모나 조성가정 등에 대해 과일 배달은 물론 식생활 교육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일 공급도 중요하지만 영양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양 교육을 갖다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겐 한 끼 식사 못지않게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식습관 지도도 꼭 필요합니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천시의 과일 바구니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마감 예정이었던 융자 신청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5개인 지원 업종을 콘도와 유람선 등을 추가해 28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빌린 기금을 갚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융자 제한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사고로 숨지는 사고 손상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사고 손상 사망자는 2,000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7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8%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 사망 원인별로는 자살이 39%로 가장 높았고 운수사고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5월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 비가 지난 자리에 안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덥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20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의 기온 19도, 표선과 성산 2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성판악의 기온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적도 하늘에 먹구름이 머물다 낮부터 점차 물러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이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제주대 개교 62주년을 기념하는 신과의 만남 제주의 무구 특별전시회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마련하고 제주의 전통 무속과 관련된 도구와 무신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문제성 이석중 화가 초대전이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공익광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4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가 29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열려 국내외 공익광고 300여 점을 선보입니다. 극단 세일의 극장은 연극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연극을 체험하기 위한 직장인 연극반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30일 오후 2시 제주시 상록회관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특강을 마련하고 김기현 한국리더십협회 회장을 초청해 성공 구직을 위한 잠재력 찾기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봉사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제주시 송이길에 있는 주식회사 평강바이오에서는 사무관리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7국에 112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